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신뢰성에는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중립성은 신뢰성의 개념이고 나머지는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 가치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이 되겠죠.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합하면 얼마인가? 현금은 주화와 지폐와 통화 대용 증권.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90일 이내.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나 선수표 개념, 어음. 그러니까 미수분 개념이라고 봐요. 아직 수표로서의 효력이 발행되지 않은 거예요. 얘는 현금성 자산도 아니고. 하인 발행 당좌 수표. 이거는 현금이에요, 현금. 통화 대용 증권으로 현금으로 보는 거죠. 보통 예금, 당좌 예금도 현금으로 보는 거죠.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거죠. 3개월 이내니까 2개월이니까 이 봐야죠. 더하면 150만 원이 되네요. 자, 월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월말 상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예요. 근데 문제는 매출액이 6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20%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출액 60만 원에 매출액 60만 원의 20%가 얘 20만 원에 60만 원의 20%가 총이익이라면 나머지 80%는 60만 원에 80%는 원가죠. 봐요. 이 안에 이익이 20%, 이 안에 원가가 80%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20%는 이익이고 80%, 68에 48. 이 안에 20%는 이익이라면 나머지 80%는 원가라는 얘기죠. 원가. 매가는 원가와 이익을 더한 게 매가잖아요. 그러니까 80%가 원가니까 68에 48. 48만 원이 원가예요. 48만 원이 원가. 원가가 나왔으니까 월초 상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월말 상품은 원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더한 거에 어떤 얼마를 뺀 게 얘랑 더한 금액에 얘를 뺀 게 48만 원이다. 원가가 48만 원이다. 이거의 80%가 4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얘를 뺀 게 48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월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월말은 원가니까.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은 원가이듯이. 월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월말은 원가 48만 원. 서로 48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 두 개만 더해갖고 빼면은 월말이 나오는 거죠. 월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어떤 원가를 빼면 어떤 기말을 빼면은 이게 기말이야. 월말을 빼면은 원가 48만 원. 그러니까 48만 원을 빼면 월말 재고액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월말 재고액.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금액의 20%는 이익이고 요 금액의 80%는 원가다. 원가가 68에 48, 48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 48만 원이란 금액은 월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월말은 48만 원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니까 이 두 개 더해서 48만 원 빼면 월말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마감 시 당기분 감가상각누계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얘가 분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변에 감가상각비 4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400만 원. 비용이 잡히니까 비용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죠.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말고.
대변에 감가상각률의 차감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이 잡히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라고 없으니까 그럼 말고. 자산이 감소하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걸로 나온다. 이 얘기죠. 이건 어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무형자산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원가를 측정한다 등등등 읽어보시면 되는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개발 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를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유가증권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당연히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보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으면 이게 아니죠. 만기보유증권으로 가야죠. 만기보유증권. 다음은 충당부채와 의발채무, 의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 기업회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표적인 충당부채예요. 부채로 본다는 거예요. 얘는 비유동부채로 보는 거죠. 비유동부채. 의발부채는, 얘는 의발채무는 부채로 인식을 안 해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주석을 달아서 따로 관리한다. 부채로 안 보는 거죠. 의발채무. 의발채무는 장래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채무예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충당부채는 당연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신뢰성 있게 축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 가는 날 매출 시점으로 보죠. 물건으로 교환해 가는 날.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할부 매출로 보는 거예요. 인도되는 시점. 위탁 판매는 롯데쇼핑이, 홈앤쇼핑이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보는 거죠. 위탁자가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판매한 시점에 보는 거니까 3번이 맞죠. 수용 판매는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매입의사를 밝혔다. 매입의사를 밝혔을 때 판매한 시점으로 보는 거죠.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는 건 개별원가예요. 개별원가. 한 가지 종류를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종합원가가 맞죠. 나머지는 개별원가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 초기에 다 투입이 됐다. 완성 환산량.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있어야지 선의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 의의가 있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얘는 그 의의가 없어요. 그냥 이거랑을 더하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500개가 되고, 퍼센트를 따져서 100개만 더하면 400개가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이 됩니다. 재료비는 초기에 투입됐으니까 300개 플러스 200개가 되는 거고요. 가공비는 항상 퍼센트 따져야 되니까 300개 플러스 요거 곱하면 100개가 되니까 40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변동원가는 총원가 기준으로 변동하는 거죠. 총원가 기준으로 이렇게 변동하는 게, 총원가가 변하는 게 변동원가예요. 한 개당은 일정하다 그랬죠. 한 개당은. 그러니까 가번과 다번이 변동비의 그래프가 되는.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배부해주고, 주요 부문, 보조 부문이 있는데, 보조 부문을 주요 부문에 넣어주는 거를 부문비 배부표라고 하죠.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누가 먼저 배부하는지 우리가 지정해야겠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상관없다가 아니라 잘못됐다.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이다. 완전히 고려하죠. 그래서 2번이 옳죠. 직접배부법은 되게 쉬운 방법이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쉽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지 않죠. 상호배부법이 정확한 거고,
단계배분법은 어떤 걸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배분한다 그랬죠. 얘는 직접배분법의 설명이라고 봐야겠죠.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건요.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 옛날에 특별 소비세를 요즘에는 개별 소비세란 말을 쓰죠. 특소세라고 들어봤죠? 옛날에 얘를 지금 개소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고 간접세고 소비지구 원칙이고 일반 소비세고 감세자가 소비자가 되고 적진성 완화를 위한 면세 제도를 두고 그리고 10% 단일 비례세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개별 소비세는 특징이 아니에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게 설명한 것은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하는 거고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 면세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이 맞고요. 면세 포기는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모든 제어가 아니라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면세가 포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면세 포기하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공제받을 수 있다가 되는. 그래서 올바른 건 2번이요.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일단 200만 원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시가가 과세 표준이고 간주 공급의 시가가 그리고 소형 승용차 유형자산 매각도 이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죠. 고정자산 매각 및 간주 공급 해갖고 이것도 간주 공급이 고정자산 매각해서 수익금액 제외난에 과세 표준의 수익금액 제외난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화재니까 이렇게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222만 원이 되나요? 122만 원.